안녕하십니까. Comparison of binary and integer encodings in genetic algorithms for the maximum K coverage problem with various genetic operators 논문의 발표를 받게 된 최윤이라고 합니다. 최대 K 커버리지 문제는 덮기 문제의 일종입니다. 행렬 A가 n 곱하기 n 크기의 이진 행렬일 때 NKCP의 목적은 포함된 행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n 곱하기 n 행렬을 덮는 K개의 열을 찾는 것입니다. NKCP는 최대 지역 커버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블로그워치, 다중정거장 기관사 스케줄링,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K 베리어 커버리지, 웹크롤러의 시드 선택,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 최대화 및 전자상거래의 추천과 같은 많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과제는 K개의 열을 선택하여 행렬 A에 포함된 행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는 거짓 및 참을 밝히는 지시함수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중치함수 w는 1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NKCP는 NP-하드 문제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가장 널리 연구된 NP-하드 조합 최적화 문제 중 하나인 최소 세트 커버링 문제, 즉 MSCP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타브서치, 개미군집 최적화, 입자군집 최적화 같은 메타 휴리스틱이 MSCP에 적용되었지만 NKCP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습니다. MSCP에 사용되는 기술은 두 문제의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MKCP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MKCP에 대한 적응력 이진 군집 최적화, 즉 ABPSO와 맥스민 엔트 시스템과 같은 효과적인 로컬 검색과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 이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유전 알고리즘을 NKCP에 적용했습니다. NKCP는 행렬에 고정된 수의 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유전 알고리즘과 잘 작동합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진 인코딩과 정수 인코딩이라는 두 가지 다른 인코딩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제한된 유전 알고리즘에서 K개의 열로 구성된 두 개의 해를 해 그룹에서 무작위로 선택하는데 이를 무집단이라고 하며 크로스오버와 수리 및 교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자식해를 생성합니다. 미리 정해진 세대수를 거쳐 목표값이 최대인 솔루션을 최종 해로 선정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크로스오버 연산자와 수리 연산자를 이진 및 정수 인코딩의 두 가지 인코딩을 기반으로 비교 및 검증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세 개의 실험 요소입니다. 정수 인코딩과 이진 인코딩, 균등교차와 일점교차, 그리고 보존 리페어와 무작위 리페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비교 및 검증합니다. 정수 인코딩에서 해의 배열 길이는 MKCP의 K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NKCP의 K값이 40이라면 해의 배열 길이도 40이 됩니다. 해와 배열에 들어가는 정수의 범위는 풀려는 행렬의 열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행렬의 열수가 2000이면 1에서 2000 사이의 정수값으로 목적값이 생성됩니다. 이진 인코딩에서 K값은 해에 포함된 1의 수를 결정합니다. K의 값이 40이라면 해 배열 안에 40개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에서의 1의 값은 인덱스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0이라면 해당 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진 인코딩에서 해의 배열 길이는 해결할 행렬의 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풀려는 행렬의 열이 2000이라면 행의 배열 길이도 2000이 됩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진화산술 기법 중 하나로 자연의 진화 과정을 모방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알고리즘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유전 알고리즘은 새로운 자손해를 만들기 위해 두 부모 해의 반복적인 재조합 과정을 기반으로 목적 함수의 최적값을 찾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 유전 알고리즘의 모집단 크기를 400으로 설정하고 모집단 내 400개의 해를 무작위로 짝지어 자식해를 생성하였으며 유전 알고리즘의 전통적인 교차 방식인 일점 교차와 균등 교차를 교차 연상자로 사용했습니다. 이진 인코딩 및 정수 인코딩의 성능은 이러한 교차 연산자를 사용하여 분석됩니다. 일점 교차는 길이가 n인 염색체의 1차원 배열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포인트 P를 기반으로 두 부모 해의 다른 부분을 복사하여 자식해를 생성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림에서는 네 번째 유전자와 다섯 번째 유전자 사이의 P점을 교차점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식이 나오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식 중에 하나만
즉 차일드 1만을 채택하였고 차일드 2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교차에서 가능한 교차 포인트의 총수는 n-1입니다. 그림은 균등교차의 간단한 예를 보여줍니다. 균등교차는 동일한 확률을 가진 부무 중 하나에서 각 유전자를 선택하여 자식해를 생성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즉, 각 인덱스에 대해 어떤 부무를 선택할지의 확률은 50%입니다. 각 유전자는 개별적으로 취급되어서 선택됩니다. 우리는 자식 1만 선택했고 i2는 일정 교차와 마찬가지로 유전 알고리즘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교차와 균등 교차의 연상을 모두 수행하는 후 생성된 자식은 인피저블을 할 수 있습니다. 즉, NKCP의 제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정수 인코딩에서 어떻게 인피저블한 해가 생길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이진 인코딩의 경우에도 1의 개수가 K값보다 많거나 적어지는 인피저블한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저블리티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 단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연구에서 돌연변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는 두 개의 리페어 오퍼레이터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 리페어이고 두 번째는 무작위 리페어입니다. 그림에서는 정수 인코딩에서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의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자식은 35를 중복된 값으로 가집니다. 35라는 값은 해를 인피저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부모해에서 값 하나를 가져와 자손의 중복된 값 중 하나를 부모의 값으로 대체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값은 부모해에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그림에서 부모로부터 37의 값을 선택하고 35의 값을 갖는 복제된 유전자 중 하나를 37로 치환했습니다.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NKCP의 제약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즉 피저블하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랜덤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체 과정을 수행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중복된 값에 대한 대체값은 부모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값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리페어 오퍼레이터 모두 GA의 변이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돌연변이 과정을 부분적으로 리페어 오퍼레이터로 대체하였으며 별도의 뮤테이션 오퍼레이터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네틱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세대에서 모집단의 400개를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생성된 부모해는 쌍을 이루어서 200개의 자식해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자식해는 목적값이 가장 작은 200개의 부모해와 교환됩니다. 이 과정이 1세대이고 이를 300세대 반복하고 여기서 얻어진 최고해와 그 목적값은 GA의 결과로 기록됩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유전 알고리즘의 의사코드입니다. 처음에는 해의 모집단이 무작위로 생성되고 미리 결정된 세대수가 지나면 유전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세대에서 해는 무작위로 쌍을 이루고 각 쌍에 대해 교차 및 리페어 오퍼레이터를 통해 자식해가 생성됩니다.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생산된 자식이 인피저블한 경우, 즉 MKCP의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새로 생성된 자식을 평가하고 이전 모집단의 해를 목표값에 따라 분류합니다. 목표값이 낮은 해 집단의 절반은 새로운 자손으로 대체됩니다. 화면에 있는 지네틱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기차 및 수리 연산자가 우리의 실험에 적용되고 비교됩니다. 이 실험에서 5월 라이브러리에 11개의 세트 커버 문제에 65개 인스턴스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일부 세부 정보는 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과 n은 각각 행과 열의 수를 나타냅니다. NKCP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 K값은 10과 20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고정하지 않고 MKCP에 대한 해당 행렬의 행과 열수에 따라 K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이트니스 라시오를 기준으로 K값을 일정 비율로 다르게 결정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타이트니스 레이시오는 0.8, 0.0, 0.4 총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타이트니스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K값도 높아집니다. 총 8가지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은 2가지 종류의 인코딩 방법, 이진 인코딩과 정수 인코딩, 2가지 종류의 교차 연산자, 일점 교차와 균등 교차, 2가지 종류의 수리 연산자, 보존적인 수리와 무작위적인 수리로 수행하였습니다. 각 실험 유형에 대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30회 실행하고 평균 실행 시간과 평균 목표값을 기록했습니다. 실험은 16개의 램이 있는 3.2GHz 암드라이젠 7
5800H 프로세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어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 인코딩의 결과입니다. 균등교차는 1점 교차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향은 어떤 수리 연산자를 쓰던지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인스턴스의 크기가 크고 K값이 클수록 이러한 성능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다음 두 개의 그림은 SCP-다일에 대한 인스턴스에 대한 두 가지의 교차 연산자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모두 수리 연산자는 랜덤 리페어를 사용했습니다. 1점 교차가 균등 교차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점 교차는 이미 150세대에서 수렴하고 있지만 균등 교차는 거의 300세가 되도록 수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페어 오퍼레이터에 따른 성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무작위 리페어 오퍼레이터보다 나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실행 시간의 경우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가 무작위 리페어 오퍼레이터보다 빨랐지만 목표값은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보다 더 큰 변이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랜덤 리페어 오퍼레이터의 수렴 속도가 느렸습니다. 이를 통해 랜덤 리페어 오퍼레이터가 보존 리페어 오퍼레이터보다 해의 다양성을 가지게 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 인코딩의 결과입니다. 균등교차와 보존 리페어 방식의 조합이 정수 인코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랜덤 리페어 오퍼레이터에서 1점 교차는 K값이 클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균등교차는 K값이 작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존적인 리페어 방법은 균등교차를 사용하는지 1점교차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점교차를 사용할 때는 보존적인 방식이 나빴지만 균등교차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K값이 클수록 수행 능력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그림은 SCP-다일에 대한 두 가지 교차 방식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1점 교차는 균등 교차보다 더 빠르게 수렴합니다. 1점 교차는 150세대에서 완벽하게 수렴했지만 균등 교차는 300세가 넘어도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등 교차의 경우 최대값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SCP-다일 인스턴스에 대한 균등 교차를 사용한 두 가지 리페어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존 리페어 방식이 랜덤 리페어 방식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리페어 방식이 랜덤 리페어 방식보다 더 나은 해를 찾아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이진 인코딩과 정수 인코딩의 최적의 조합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진 인코딩에서는 균등교차와 무작위 리페어 방식의 조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수 인코딩에서는 균등교차와 보존 리페어 방식의 조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각의 인스턴스의 셋에 대한 두 가지 인코딩의 평균 목표값을 보여줍니다. 세 개의 그래프의 차이는 타이트니스 레이시오입니다. 타이트니스 레이시오는 왼쪽부터 0.8, 0.6, 0.4입니다. 우리는 타이트니스 레이시오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진 인코딩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들도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스턴스의 셋에 대한 두 가지 인코딩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래프는 수행 시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들은 앞의 목표값의 그래프보다 훨씬 더 극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 개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타이트니스 라시오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0.8, 0.0, 0.4입니다. 이진 인코딩에서는 훨씬 정수 인코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수 인코딩은 인스턴스 셋에 상관없이 10초 이내면 모든 유전 알고리즘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진 인코딩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진 인코딩에서는 인스턴스 셋에 따라 굉장히 많은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스턴스 셋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진 인코딩은 훨씬 더 많은 수행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수 인코딩에서도 타이트니스 라티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론입니다. 이진 인코딩에서는 균등교차와 랜덤 리페어가 가장 최적의 조합이었습니다. 이진 인코딩에서 균등교차는 일정교차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진 인코딩에서 보존 리페어는 랜덤 리페어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정수 인코딩입니다. 정수 인코딩에서 균등교차와 보존적인 방식의 조합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수 인코딩에서는 K값이 작을 때 균등교차가 더 나았습니다. K값이 클 때는 일정교차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존적인 방식은 일정교차에서 랜덤 리페어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작위 리페어 오퍼레이터는 균등교차에서는 보존적인 방식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 전체에서 일정교차는 균등교차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였습니다. 균등교차와 랜덤 리페어와 이진 인코딩의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을 실험 전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인코딩은 이진 인코딩보다 수행 시간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